대체 사진 찍고 있는 거야? 사진 찍었다. 차렷! 김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잘 쳤습니까? 오늘 낼 차례입니까? 38페이지. 아, 그렇습니까? 38페이지 송민국 여러분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재밌습니까? 송민국 한번 하겠습니다. 송강정철 선생님의 송민국입니다. 송민국하고 사민국 이게 두 편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송민국이라고 하면서 한자를 써놓고 사민국을 한자로 써놨습니다. 사미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할 사자를 써놨습니다. 좀 이따 그게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쉽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자를 써놨습니다. 그 두 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고 이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이게 작가가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정철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사민국이나 송민국. 송민국이라는 말 자체에 속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속편. 그쵸? 하는 뜻입니다. 사민국에 따라보게 되면은 형식도 사사조 연속체로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르가 동일해요. 장르가 가사문학으로서 장르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화자가 동일합니다. 여성적 화자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성으로 나옵니다. 주제가 동일합니다. 주제가 님 그리움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의 똑같은 패턴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매편 두 편이. 그런데 차이점은 이 두 편의 차이점은 하나는 사민국이고 하나는 송민국인데 이 사자 보십시오. 사계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기억이 좋겠죠? 사민국은 사계절별로 썼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서사, 본사, 결사에서 본사가 사계절별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민국은요. 두 여인의 대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두 여인. 일테로 이 두 여인을 우리가 감년이 또는 을년이 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설정하지 않고 서술되어 있는데 설정할 수 있다면 감년은 그 지금의 그 문학의 작품의 시작과 끝을 감료로 시작해서 감료로 끝이 납니다. 그러고 을려의 그런 그 을려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주인공과 이 을려가 주인공인데 말입니다. 대상과의 삼각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을려의 이야기를 감녀가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잖아. 위로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이 바로 감녀입니다. 그러고 을려는 주인공입니다. 님 그리워하는 그런 인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송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을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분석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대충 무슨 내용이고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 정철 선생은 남자인데 여자를 설정을 해가지고 님을 그리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학적으로 상징시키고 다음에 메타포로 전달하는 것이지만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훨씬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문학 작품을 다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송미인공이니 사미인공이 하는데 이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선조임금을 조선시대 선조임금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광정철 선생은 바로 조선 선조 때 인물인데요. 낙항에서 고향에 내려와 있으면서 이 두 작품을 쓰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송민곡을 한번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송민곡 제가 되겠죠?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송민곡을 한번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가 48행으로 아주 길게 써져 있습니다. 아주 길게 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갑료로 시작해서 갑료로 끝난다 했으니까 갑료의 시작이 됩니다. 갑료의 시작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대가는 더각시 본덧도 한더이고 이런 말입니다. 대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저, 다음에 저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구개어마 되었고 단모마 되면서 이런 것이 구개어마 되고, 다음에 예에서 저로 바뀌면서 단모마 된 것이죠. 저가는 것, 대가는 더각시 본덧도 한더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가는 저각시 본덧도 하구나. 천상백옥경을 어짜야 이별하고, 백옥경은요 옥황상제 누각입니다. 옥황상제 누각인데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입니다. 옥황상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임금이 있는 대궐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대궐. 그쵸? 임금이 있는 대궐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고 이거집니다. 1행부터 3행까지가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저렇게 가시는고 하면서 갑녀가 을력의 한 말이죠. 그쵸? 더가는 더각시 본덧도 한대고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을려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을려가 말하기로 얼마나 하냐. 어와 너희이고 알아봤다는 것이죠. 어와 하고도 너희이고 하는 거 보니까 을려가 갑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쵸? 갑녀를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갑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갑녀도 을려를 이해해서 나중에 뭐합니까? 이렇게 위로해주는 인물이라니까. 이렇게 위로해주는 인물이죠. 어와 너희이고 내 인해사설을 들어보고 사설 내 사설 한번 들어보라. 사설 나의 사정 얘기 하는 거죠. 인해사설 한번 들어보고 그쵸? 다음에 내 얼굴 이 거동이 닌게함 즉 한가마는 어딘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제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이 이래야 곁에야 어지럽게 굴었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뒤따라 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인해사설을 들어보고 내 얼굴 이 거동이 닌 괴함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괴함직이라는 것은 사랑할 만 이런 뜻입니다. 사랑할 만도 보조사 쓰게 되면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닌 괴함즉 한가마는 어딘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제 내로다 여기실세 하는 거죠. 내로다 여기실세 하는 거 이거 보게 되면 너였구나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너였구나 하는 것은 님이 나를 알아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은 님이 단지 나를 알아보는 거야. 정철이구나. 황진이구나. 너였구나. 이렇게 알아봤는 거야. 그런데 이거 해석이 님은 나를 알아봤는데 이렇게 말을 듣는 순간 내로다 라고 말하실 때 내로다 여기실 때 나는 님을 착각한 것이죠. 님이 나를 사랑하는갑다. 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이 착각이 문제란 말이야. 문제는 이 착각입니다. 이 착각. 내로다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이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이래야 곁에야 어지럽게 굴었던디 하는 말. 이렇게 굴었던디. 그러니까 키워드는 거기에 보게 되면 어지럽게 굴었다 하는 거죠. 어지러이 굴었다. 님 앞에서 자기도 군뜻이 없이 이래 착각했기 때문에 님이 나를 사랑하는갑다. 그래서 나도 뭐라고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이 이래야 곁에야 어지럽게 굴었던디 반기신 낯빛이 예와 지달아 싣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어지럽게 굴었다는 게 문제지요. 님 앞에서 님은 단지 나를 알아보았는데 정철이구나 황진이구나 이랬는데 님이 나를 사랑하는갑다.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없이 이래야 저래야 저렇게 어지럽게 굴었다는 것 때문에 이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 싣고 님은 그랬겠지. 꼴사납게 못생긴 것이 이랬겠지요. 못생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 실제로 못생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죠. 어지럽게 굴었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그래 달실까.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달아 싣고.
내가 뭐 잘못했는가?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겠죠. 누워 생각하고 니로 앉아 혀여하니 맹생각해보니라는 뜻입니다. 혀여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사여시니 매 산입니다. 비유법을 쓴 것이죠. 자기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사였단 말이야. 산같이 사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그러니까 내 대꾸법을 하나 했죠. 하늘을 원망할 수도 못하고 하늘을 허물었다며 사람을 허물하지도 못해. 이렇게 하늘과 사람의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랴. 허물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속에 사진 것은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한자를 쓰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허물할 것이냐. 수원수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원수구. 수원수구라는 말을 쓰는데 수원수구 이 숫자가 누구 숫자입니다. 말씀 원변에 세추변이 붙었거든요. 그러나 원망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하나래. 그래서 수원수구라고 한자로 고사성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누워 생각하고 니를 앉아 혀여 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사였으니 매같이 사였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하나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서러워서 풀쳐 헤아려 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라는 것은 늙었다 뜻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늙었다. 이까지가 을려가 자기의 처지를 말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첫 대사를 이렇게 길게 던졌다니까. 그렇죠? 자기의 처지를 을려의 처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가 뭐냐?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물의 탓이로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탓으로 말하고 늙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생기냐 하게 되면 자기가 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 성찰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학하고 있으니 다시 감녀가 위로를 합니다. 그쵸? 뭐라고 하냐 하면 글란 생각 마세요. 글란 생각 마오. 그랬더니 을려가 이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맺힌 일이 있어이다. 님을 매시해서 님의 일 내 알거니. 님을 하면 옛날부터 모셔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님을 매시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어떻게 살까?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맨날 있었고 얼굴에 님의 얼굴을 뭐라 표현했냐 하면 물 같다 그랬어. 물 같다. 이 물 같은 얼굴이라는 게 편안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고 평화롭고 잔잔하고 뭐 이런 형태인데 한 번도 이 세상 일에 님이 편하실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님을 매시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맨날 있었고 그러면 낱낱이 하나씩 보는데 첫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런 말 하죠. 그러면 보게 되면 춘한 고열 봄날과 여름날의 열기는 어찌하여 지냈을 것이며 그치? 계절별로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치? 날씨에 따라서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냈을 것이며 추울 동천은 니라서 매셨는고 가을날과 겨울날은 니라서 모셨는고 둘째 죽조반 조승매 예와 같이 잘 자셨는가 그쵸? 예와 같이 잘 세셨는가 죽조반 조승매 죽조반 다음에 조석 다음에 매 이 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나오는데 죽조반은 말이야. 죽조반은 죽도 짜가지고 죽도 삶아서 한 돼지 부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짜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야. 아침에 전화기 오면서 일어나시면 전화 엄내간이 옵니다. 그러면 들게 죽조반이 옵니다. 아침에 빈속에 있지 말아야지. 그래서 죽을 짜서 낡은 달걀 생달걀 하나 깨고 참기름도 한 숟가락 나가 들고 오겠죠. 그걸 훌훌 마시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죽조반 다음에 보게 되면 조석 아침 저녁으로 매 밥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매가 쓰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 앞에 그 제사상에 죽은 조상들에게 올리는 밥을 매라고 합니다. 진매, 밥이택이죠. 죽조반 조석 매 옛날과 같이 잘 잡수셨는지 그리고 또 밤에 기나긴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이렇게 세 가지를 걱정하는 것이죠. 다음에 보게 되면 글란 생각 마오 맺힌 일이 있으이다. 님을 매시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춘한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다음에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잘 잡수셨는가 그러고 기나긴 밤은 잠은 어찌 자시는고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님에게 소식을 어떻게라도 알고 싶은데 하는 뜻입니다.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아무려나 어떻게라도 님에게 소식을 알지만 오늘 또 하루에가 저물었구나. 오늘 또 거우로다. 내일은 사람이 올까. 여기에 내일은 오늘도 하루는 지나갔고 다음에 내일은 사람이 올까. 오늘은 하루가 저물었고 내일은 사람이 올까. 대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전문학뿐만 아니라 현대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학에는요 대꾸 없는 문학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님에게 다음에 소식을 아무나 알자 하니 오늘 또 거우로다. 내일은 사람이 올까. 내일은 어떤 사람이 온다고? 사람이 오는데 어떤 사람아? 어명을 가지고 오겠죠. 어명이요 하면서 말 타고 흰 깃발을 덩어리에 꽂고 오는 그 사자가 올 것이냐 이 말이야. 그치? 그래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다음에 벼슬을 머리 내리면서 다음에 지금 빨리 들어가지고 임금께 아련하시오 라든가 다음에 안 그러면 저 유배 가가지고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걸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내일에는 사람이 올까? 님의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인가? 오늘 또 거우로다. 내일에는 사람이 올까? 그래서 그게 걱정되지. 오늘 또 하루에가 저물었네. 오늘 또 거기로다. 내일은 사람을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얻도록 하자 말고. 그래서 작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매가 세 번째 나옵니다. 높은 매. 작거니 밀거니 다음에 나무를 작거니 바위를 밀거니 하면서 작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높은 매는 님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뜻이요. 님을 볼 수 있는 곳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문학작품에 나오는 시어들 대상들을 분별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높은 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님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아주 높은 전망이 좋은 곳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님을 볼 수 있거든. 지금 바로 님을 볼 수 있는 곳이야. 작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거기에 그 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야.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이고 그러지. 높은 데 올라가니까 구름이 꽉 끼었어.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안개가 껴 있었거든 지금. 그러니까 구름과 안개가 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위의 것을 긍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꼭 이렇게 긍정이니 부정이니 하는 거로 쪼갤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분화시킬 수는 없어도 문학작품을 수학처럼 그래 할 수만 있다고 해놓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높은 매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네와 안개는 무사히 일고 지금 보게 되면 그쵸? 높은 매에 올라갔는데도 님을 보지 못하게 했어. 높은 매에 올라가니 구름과 안개가 방해되어 있어. 그러고 뭐냐고 하면 산천이 캄캄해.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떻게 볼 것이며 1월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볼 것이며 1월이라고 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해도 상징하는 것 좋습니다. 한국 문학에 있어서 이게 해니 달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늘 절대자 절대권력 님 이런 거로 상징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산천이 어두운데 밤이 되어가는 것이 산천이 어두우니 1월을 어찌 볼 것이며 지금 이렇게 구름과 안개가 가려서 지척지간 앞도 보지 못하는데 천리나 되는 먼 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척을 알지 못하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하는 것이죠. 천리를. 그래서 어떻다. 지금 거기 가지 못하고 대꾸되어 있잖아요. 역시 대꾸되어 있다. 그렇죠? 하는 것이죠. 다음 보게 되면 대꾸되어 있는데 이제는 뭐라고? 강가로 가봐야지. 천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가에가 차라리 100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이번에는 물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다음에 산으로. 이번에는 강가로. 강가로 가게 되면 배를 타고 직접 이동한다 이 말이죠. 이동한다 이 말이야. 가고 간다. 님에게로 간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다음에 차라리 물가에가 100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종된 자이고 바람이야 물결이야 해석해 보면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떻게 된 것인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말하듯이 방해 요소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별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해석해 보세요. 별 도움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해석해 보게 되면 그런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저이고 바람이 좀 불든지 물결이 어떻단 말이고 좀 어떻단 말이고 출렁거리든지 님에게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돛을 달고 갈 것이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저이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더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그러니까 빈배만 덩그러기 있는 거야.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 빈배 하는 거면 사공도 없어.
옛날에는 이게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사공도에서야 이 빈배를 타고 님에게로 가고 강을 이동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죠.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된 죄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그랬습니다. 가지 못하지. 혼자 덩그렇게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쵸? 산천에 혼자 서서 다음에 보게 되면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더 아득한 죄이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을려가 이렇게 길게 산으로 강가로 도로 댕기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 댕기는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뭐 때문에 도로 댕깁니까? 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님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바로 이렇게 산이니 또는 강인이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댕기는 것은 바로 그 자세가 자체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님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작품이 정철 선생이 썼지만 화자를 여성적 화자로 두면서 여성적 화자가 여성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여성 화자가 아닌 실제 현재 인물인 작가로 환치시켜 놓고 나면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군이다 하는 것이죠. 님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충신영군지사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충신영군지사다. 충신연주지사라는 말을 쓰게 한다. 연주지사다. 충신연주지사다. 그러니까 충신이 님을 그리워하여 부른 노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학에 있어서 충신연주지사의 문학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고려가요에서 보여주는데 정과정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과정곡. 정과정곡은 정서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정과정곡은 고려말의 정과정. 이게 고려의종 때 정서가 유배를 가가지고 부산 동네로 갔습니다. 부산 동네 가면 시비가 있어요 지금. 거기 가가지고 한국 최초 유배 문학택이죠.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는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정과정곡입니다.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나니 산적동새와 난 이스다요이다. 난 비슷하다 이 말이죠. 처지가 그쵸? 아니시며 거칠신들 아으 잔을 효성이 있다 하나시다. 자신의 결백을 잔을 효성이 다 알고 있다는 게 지금 그쵸? 넋이라도 님과 함께 여자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벽이 드시니까 니으시니까 정서가 잘못됐다고 우기면서 끊임없이 유배를 보내라고 그렇게 모아받은 벽이 드시니까 우기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무리들이여 무리 말씀더 살아분더 아으. 그러니까 죽고 싶습니다. 무리들이여 그만하소서 죽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님이 나를 하마, 경상도 사투리 봅니다. 하마가 봅니다. 님이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 아으. 도람 들으시고 겨우셨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은 11행으로 고려 때하고 벌써 이렇게 님 그리움이라고 하는 작품을 충신연구지사에 표본이 되는 작품을 이렇게 읊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산과 강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걸 느낍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밤새 낮에 동안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첨 찬자리에, 그다음에 모첨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집 처마를 말합니다. 모첨. 자기 집 처마죠. 이 내용 속에 있는 을려의 집입니다.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도로니 밤벽청등은 누려하여 밝혔는고. 밤벽청등. 청사초롱 같은 게입니다. 청사초롱. 처마 밑에 붙여놓은 불입니다. 불. 등불이죠. 등불. 님이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라고요.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도로니 밤벽청등은 누리하여 밝았는고.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을려가 현물을 큰 것이죠. 혹시 님이라도 올게 되면 이 불빛을 보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밤백청등이라고 하는 것은 헛물을 켠 것이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마음에 아예 먹질 말았으면 괜찮을 텐데 마음이라도 먹고 님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슬픔이 더 다음에 기대가 컸으니까 슬픔을 고조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밤백청등을 슬픔이 고조시킨 소재다 이렇게 말하죠. 슬픔을 고조시킨 소재다 라고 말하죠. 밤백청등은 누래여 밝았는고 그랬습니다. 밤백청등. 그러고 나서는 산으로 스큰 돌아다녔더니 말입니다. 그쵸? 다음 뭐라고 하냐 가만
헤매고 댕기고 다음에 오르고 내리며 해 뜨고 반이니 순우리말로 써진 구절입니다. 순우리말 구절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하면 산으로 오르고 내리며 다음에 보거든요. 해 뜨고 반이니 합니다. 반이니.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해 뜨고 반이니 방황하고 돌아다녔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쳤겠죠. 역진하여.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역진하여 힘을 다했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오르고 내리고 해 뜨고 반이니 다음에 그채 적은 듯 잠깐 사이에 역진하여 붙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님에 관한 그 사랑이 정성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님을 만나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만나게 되니 그렇지 않습니까? 꿈의 님을 만나게 되니 님을 보니 어떤지 아십니까?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라 그렇습니다. 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상 쓸까창 살자니 마음에 먹은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런 말들이겠죠. 님에 관한 연정의 말일 거야. 그렇죠? 마음에 먹은 말상 쓸까창 실것 아래자 하지만 눈물이 발현하니 말인들 어찌 할 것이며 정을 못 다여 목이조차 매여오네. 아니다니까 오던데 방정맞은 그쵸? 오두방정이랄 때 그 오던데 방정맞은 다음에 그제 방정맞은 개성의 다구름 소리죠. 꽃게요 하는 다구름 소리야. 잠을 톡가닥 깬 것이지. 너무나 허탈한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아예 꿈을 꾸지 말았으면 님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가는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산으로 강가로 시큰 돌아다녔더니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하도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님을 나타났거든. 그래 님의 얼굴을 보니까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만들 것이라 마음에 먹을 마상 쓸가장 살자 하지만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도 못하고 목이 메어서 정을 다 나누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잠이 토가닥였습니다. 어와가 두 번째 나오는데 아까 부분에서 어와 너여이고 할 때 어와도 나왔는데 5번에 마지막에 또 어와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감탄사택이죠. 감탄사택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꿈을 깬 것이죠. 어와 헛사로다 한다니까. 헛사다 말이에요. 헛사다 하는 거예요. 이 문학 작품에 있어서 조선 500년의 가장 훌륭한 작품은 송민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는요 이미지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막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하잖아. 다음에 다 그쵸? 지금 같은 경우 뭐라고 헛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님을 향해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헛사란 말이야. 꿈을 깨고 나니까 이님이 어디 간고 장결에 니로 앉아 창을 열고 밖을 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쓰여디어 나거리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체리라. 선생님이 노래를 읊었습니다. 어와 박자를 보게 되면 작곡을 해보니까요. 어와를 두 번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어와 헛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결에 니로 앉아 창을 열고 밖을 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어디여 나고 어리나 돼야 있어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체리라. 그러니까 각신님 다리야 크니와 구전비나 되소서 하지. 자기가 을려 자체가 뭐냐면 차라리 쓰여디어 죽었어 나골이 되고 싶다. 나골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달빛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떨어지는 달빛을 모를 게야. 달이 여기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단 말이야. 달이. 응? 달이 있잖아. 달 같잖아 이게 지금. 달이 둥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게 임금 있는 경복궁 근정전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밑에 박혀 있는 게 여기 풍계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돌들이 박혀 있어. 큼직큼직한 이걸 뭐라 하냐가 박석이라 하는데. 근데 이게 달빛이 이렇게 싹 비치면 하늘이 이렇게 비쳐든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 박석이 비쳐서 달빛이 비친다 이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내가 죽어서 차라리 달이 된다면 님의 비춰가지고 님한 창가에 가가 번듯이 비춰주고 싶구나. 끝까지 님을 향해서 비추고 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님을 바라보고 다음에 님에게 비춰보고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 한 것이라 나그네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했더니 감녀가 마지막으로 감녀로 시작해서 감녀로 끝난다는데 감녀가 말하기로 각시님 달이 약하니와 달은 당연하게 되면 좋지만 그거보다 달보다는 오히려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소극적이고 위에서 덩그렇게 비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준비나 됐소서. 구준비라고 하는 그냥 보나 다음에 소낙비 다음에 또는 이슬비 다음에 안개비 다음에 뭐 보슬비 여러 가지 좋은 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필이면 구준비가 되로 하는 것은 이 굳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비거든.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비야. 그러니까 구준비를 대라. 그러면 그 속에는 사실은 뭐야? 가가지고 그 슬픔의 눈물 같은 거 아니겠어? 님을 향하여 울던 그 슬픔의 눈물 같은 것이라서 님에게 뚝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마 끝에 가가지고 빗물이 뚝 떨어질 때 전할 게 없어. 아 빗물을 보니까 처량하다. 아 참 누구가 생각이 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자기를 한번 생각해 줄란지도 아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감녀가 차라리 다음에 구준비는 차라리 나고리는 당연한 것이고 다음에 그치 좀 더 님에게 훨씬 더 비추는 것보다 처마 끝까지 가서 가까이 가는 구준비가 되어서 자기의 슬픔을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소재가 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달빛보다는 구준비가 좋지 않겠냐. 구준비나 되소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감상해 보니까 정철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남겨주었던 것은 제일 마지막에 어와 헛사로다 하는 그 부분이라고. 이걸 작곡을 한 지가 아마 10수년이 넘었는데요. 해보니까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야. 즉 가사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사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불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불러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 전문을 거의 다 하나도 틀리지 않게 소상하게 외워서 노래를 불러보니 옛날에는 분명히 가사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사문학이 썩 길기는 기나 지금 서짓는 긴 작품들에 비하면요 훨씬 짧은 겁니다. 사사조 연속자로 불과 48회 그렇지 않습니까? 상충곡보다 그보다 더 짧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주 우리가 흔히 노래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긴 감상문을 긴 이 송민곡을 한번 감상해보고 그다음에 송민곡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가는 대각시 본뜻도 한대이고 천상배국경을 어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눈을 보러 가시는고 어와 너여이고 인해사설 들어보고 내 얼굴 이 거덩이 닌게함 즉 한가마는 어딘가 나를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이 이래야 곁에야 어지럽게 굴었던 뒤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달하실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hö여하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사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아무에게도 원망하기나 허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풀체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감녀가 말하기를 글란 생각 뭐하고 하니까 얼려가 다시 맺힌 일이 있어이다. 어디에 맺힌잖아? 마음에 맺힌 것이지. 맺힌 일이 있어이다. 님을 매수해서 님의 일 내 알거니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맨날 있었을고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냈으며 추일동천은 일어서 매셨는고 죽조반 조성배 예와 같이 세셨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님에게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늘도 거우로다 내일에는 사람일까 내 마음 들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작거니 밀거니 높음에 올라가니 구름은 가니와 안개는 무사이고 산천이 어둡거니 이르를 어찌 보며 지적을 모르가네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저이고 그렇잖아. 산님 그러고 나서 사공원에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하소연이겠죠. 산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 아득한 저이고 지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찬자리에 밤중한 도로니 밤벽청등은 누래하여 밝았는고 오름에 내림에 해 뜨고 반이니 적은 더 득자냐 풀잠을 잠깐 뒤 정성이 지어가여 꿈에 님을 보게 되니 마음에 먹을 말씀 마음에
정승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게 되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 남아 늙었어라. 마음에 정승이 하도 지극해서 꿈에 님을 만났는데 보니까요. 그렇게 아름답고 곱던 얼굴이 폭삭 늙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는 님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밤새워서 지금 그때부터 이때까지 생각했던 말들을 하고 싶었다며 마음에 뭐가 말상 쓸가장 살자 하니 눈물이 빨리 나는 말인들 의하며 정을 못하여 목요조차 매여오네. 오든된 개성에 방정맞이 타고 그러며 잠으로 띠깨도 뜬고 오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결을 이뤄 앉아 창을 열고 밖을 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나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쓰여디어 나그리나 되어 있어 닌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감야가 각신이 나그리야 당연하거니와 구준비나 되소서 하면서 마칩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이고 수능시험에 2005년에 출제됐는데 어느 부분에 출제됐냐 하게 되면요. 지금 자기의 처지를 아까 전에 성찬 반성하던 부분이 수능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 내지는 그 다음 때 2015년 2014년 수능에 다시 또 출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